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또 끝없는 경쟁 속에서 혹시, 나 자신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되찾는 여정, 진정한 탈출과 회복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혹시 지금 번아웃을 겪고 계신가요? 모든 열정이 다 타서 재만 남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력감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제작자죠. 숀다 라임스는 이 번아웃의 느낌을 울림이 멈춘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그녀에게 일이란 심장을 쿵쿵 뛰게 하는 음악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악이 뚝 하고 완전히 꺼져버린 거죠. 그럼 그 울림이 멈춘 빈자리를 채우는 건 뭘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우리 내면의 소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만 켜면 쏟아지는 소셜미디어 피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이 경쟁사회. 그리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이 모든 게 우리를 정말 압도하고 지치게 만들잖아요. 세계적인 여행 작가 피코 아이어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는 우리가 진짜 탈출해야 할 대상이 세상의 시끄러움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불안한 생각과 끝없는 잡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은 바로 내 머릿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끄러운 내면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혀 다른 두 가지 탈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낸 진정한 위안의 길, 바로 피코 아이어의 이야기고요. 다른 한쪽은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그만 빠져버린 위험한 유혹, 배우 지망생이었던 사라 에드먼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피코 아이어의 여정은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1990년에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그의 집, 평생 모아온 책과 사진들, 심지어 쓰고 있던 원고까지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모든 게 사라진 절망 속에서 친구 집 바닥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조용한 수도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수도원에 도착한 순간 아이언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곳의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를 감싸는 적극적인 존재감이었다고 해요.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대 배우 지망생이었던 사라 에드먼슨. 그녀는 늘 가슴속에 의미 있는 삶,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이상을 품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20대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그녀는 넥시움이라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만납니다. 넥시움이 내건 역속들은 정말 달콤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인도주의자 그룹이다. 강력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주겠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요, 리더 한 사람만을 위한 통제 시스템, 교묘한 심리적 조종, 그리고 끔찍한 착취라는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이 지난 후에야 사라는 넥시움의 리더, 키스 라니에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위대한 스승이 사실은 소시오패스이자 사이비 교주였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거죠. 그녀의 세상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의 이 뼈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위험한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 4가지 신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그들이 당신을 뭔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나요? 둘째, 당신의 돈, 시간,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희생하라고 요구하나요? 셋째,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상하고 어려운 용어를 쓰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을 자기들만 안다고 주장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티코 아이어와 사라 에드먼슨,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탈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탈출이란 대체 뭘까요? 진정한 탈출은요, 어디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머릿속을 꽉 채운 그 시끄러운 소음의 볼륨을 줄이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탈출입니다. 피코 아이어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그가 진짜로 벗어나고 싶었던 건 다른 사람들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초라해지는 사회적인 나였던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그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었던 거죠. 피코 아이어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찾았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전통 항해사 레후와 카말루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녀는 모든 현대 문명을 떠나서 오직 별과 파도에 의지해서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재밌는 건 레후아는 자신의 항해를 탈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회귀라고 부르죠. 현대사회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자연과의 깊은 연결, 우리 본연의 모습이 있던 바로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갑자기 수도원으로 떠나거나 망망대해로 항해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은 진정한 쉼은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계획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위대한 여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진짜 열쇠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제안하는 딱 3가지 작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피코 아이어처럼 하루 단 20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온전한 고유 속에 머물러 보세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거죠. 둘째, 숀다 라임스처럼 아이가 같이 놀자 하고 할 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냥 응? 이라고 답해보세요. 일의 울림이 아니라 삶의 울림을 듣는 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없이 동네를 산책하거나 친구를 만나보세요. 온전히 그 순간과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연결의 시작입니다. 번아웃으로 일의 울림을 완전히 잃었던 숀다 라임스는요. 아이와 노는 그 아주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울림을 발견했어요. 바로 삶 자체의 울림이었죠. 일의 성취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에서 오는 더 깊고 충만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과 어쩌면 더 시끄러운 내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정한 탈출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